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요즘 차고지 증명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제주도 주최로 열린 차고지 증명제 개선 도민 공개 토론회 역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전면 폐지 주장부터 시행하자는 주장까지 극과 극의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이런 다양한 견해는 주제 발표를 한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의 표현처럼 현재와 미래 중에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갈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론회를 현장에서 지켜본 저는 정반대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확인했습니다. 승용차 증가를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하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다는 겁니다. 이를 제주도민의 합의라고 본다면 모든 정책은 이 목표에 부합하게 진행해야 하겠죠. 건축 허가와 넉넉한 주차장 확보를 연계하도록 하고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기존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하며 대신 전기버스나 전기자전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승용차 위주의 도로 개설과 확장보다는 보행자나 대중교통을 위한 전용 도로에 더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현실은 어떤가요? 정반대로 있지 않은가요? 차고지 증명제만 외딴 섬에 고립된 정책처럼 만드는 건 아닌지 김 기자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서연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출근길 도로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출근길 주요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평소처럼 막히는 모습입니다. 먼저 현재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간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는데요. 선백로 천백고지 휴게소 일대로 도로 위에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며 눈이나 비가 내린 곳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며 도로 결빙이 나타나는데요. 미끄럼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소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줄이며 반드시 감속 운전입니다. 산간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출발 전 스노우 체인을 미리 장착해 주셔야겠고요. 낮아지는 공기압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는 타이어 점검을 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출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현재 애조로 명도암 교차로에서 해안 교차로까지 28분 이상 소요되며 지체와 서행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연북로 이도베라체 사거리에서 우편집중국 사거리까지 26분 이상, 반대 방향 21분 이상으로 차 간격 좁혀 이동하고 있습니다. 연삼로는 거로사거리에서 신광사거리까지 차량들 가다서다 가며 26분 이상이고요. 일주서로 외도동진센터에서 신광사거리까지 14분에서 18분 이상 예상됩니다. 연삼로 거로사거리에서 신광사거리까지는 신호 앞으로 주춤하며 22분 이상 걸리겠고요. 반대 방향 18분 이상 예상됩니다. 끝으로 노형로입니다. 무수천 사거리에서 노형오거리까지 12분 이상 소요되며 아직까지는 무리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하게 출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희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리고 있죠. 한라산에도 올겨울 첫눈이 내렸고 바람도 만만치 않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을과 겨울의 경계에서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지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미 25cm가 넘는 적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한 눈이 쏟아지면서 5에서 15cm가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어 산간도로 곳곳은 미끄럽습니다. 월동장구를 착용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해안 지역에서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소강 상태일이 많지만 흐린 하늘에 오늘도 5에서 3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일부 지역에선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찬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엔 강풍경보가, 그 밖에 제주 전역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초속 25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제주와 고산 7도, 서귀포 6도, 성산은 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한 곳이 있고요. 낮 기온은 고산 13도, 제주와 성산 14도, 서귀포 15도가 예상돼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해 서부와 제주 대부분 해상엔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 전 해상의 물결은 최고 4에서 5.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김포공항엔 대설경보가, 제주공항엔 급변풍과 강풍경보가 발효 중이다.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산지엔 다시 최대 8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이번 눈과 비는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32분, 만조 시각은 오후 8시 49분입니다. 현재 기온 제주시 8.4도, 습도 65%, 서귀포시 7.7도, 습도 67%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구다. 쏟아지는 뉴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저점, 오늘은 제주일보 진주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오늘은 날씨 뉴스부터 얘기해봐야겠죠? 네, 어제 한라산에 최대 10cm의 눈이 쌓이는 등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어제는 한라산 탐방 예약제가 한시적으로 해제되는 첫날이었는데요. 하지만 궂은 날씨로 한라산 국립공원이 전면 통제되면서 탐방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또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공항은 국내선 항공편 40여 편이 결항했고 100여 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6편이 추가 결항된 상태인데요. 해안 지역에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5개 항로 8척이 결항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크고 작은 사고도 있죠? 네, 어제 오후 제주시 전입동 중앙분리대가 쓰러지고 제주시 조천읍 전광판에 현수막이 걸리는 등 1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히 어제 오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상에 설치한 바지선 형태의 우주 발사체 발사장이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에 좌초됐다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해안가 인근으로 떠밀려 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하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대표적인 생태 교란 종인 칡덩굴이 제주 곳곳을 무서운 속도로 뒤덮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95억 원을 투입해 칡덩굴 제거에 나섰지만 확산 속도를 따라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도에 따르면 최근 생장력이 강한 칡덩굴이 산림이나 도로 주변 등에 퍼지면서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요. 칡은 넓게 퍼질 뿐만 아니라 높은 곳으로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큰 나무라도 한번 칡덩굴이 줄기를 휘감고 올라가면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어서 이를 제거해주지 않는 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칡덩굴이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후온난화 탓에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는 2021년 516 도로를 시작으로 2022년 평화로, 지난해에는 애조로 등 주요 도로변에서 중장비를 동해 덩굴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온난화로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칡덩굴은 무서운 성장 속도와 강한 생명력 때문에 제거를 해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 칡덩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석산일출봉 분화구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던데요. 네, 정의훈 교육위원은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성산일출봉 서북쪽 사면을 시작으로 칡덩굴이 덮여 식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역에서 심각한 수준인데 세계자연유산본부가 관리하는 일출봉마저도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덩굴류라는 게 이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거하는데 인력 예산 투입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주도는 칡덩굴 제거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특별 교부세를 요청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매년 자체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주도는 작년에 95억 원을 투입해 칡 제거에 나섰지만 하루에 30cm씩 자라다 보니 사업비가 크게 부족했다고 합니다. 와, 하루에 30cm씩 자란다. 어마어마하네요. 종합적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는 지난달 국립산림과학원과 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첫 대책회의를 가졌는데요. 내년 1월부터 칡덩굴 제거에 착수해 2, 3월에 덩굴 뿌리를 제거하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친환경 약재 방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연구원은 내년도 정책연구과제로 덩굴류 확산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2024년산 노지 조생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2024년산 노지 온줄 도매 가격은 5kg당 12,700원으로 감귤 가격 최고가를 보인 지난해 3보다 27%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2022년산과 비교하면 무려 63%나 급등한 가격인데요. 최고가는 효돈농협에서 출하된 S가 규격으로 상자당 62,000원을 받았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좋다. 뭐 그럼 농민들도 좋아하시겠네요. 현장 분위기는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 포장 거래 가격 역시 상승하고 있지만 농가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데요. 지난 여름철 이상 기후로 삽입과 등 품질이 비상품 감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갔는데 물량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군요. 아무래도 이게 무더위 등으로 과일 표면 갈라지는 열과 피해 크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마 생산량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주도는 2024년산 감귤 생산량을 전년과 비슷한 40만 8천 톤으로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출하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현재 출하량은 10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16% 정도 감소했는데요. 더구나 비상품 감귤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가공용 처리 현황은 15,000톤으로 전년보다 무려 48% 급증했습니다. 가공용 처리가 급증한 거 보니까 결국 상품이 없다는 얘기인데 행정당국에서 올해 감귤 생산량이 뭐 비슷하거나 늘어날 거 이렇게 예측했는데 좀 예측이 틀린 모양이네요. 네, 감귤 가격이 작년보다 좋지만 팔 감귤이었고 또 농약 등 운영비를 내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자 농가협 감귤 선별장은 물론 민간 감귤 선과장 운영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루 10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농가협 선별장을 예로 들면 가동률은 현재 60%에서 70% 수준에 그치고 일부 민간 선과장은 감귤 자체를 못해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럴수록 혹시 비상품 감귤 선별 철저히 하고 감귤 포장 상자 중량도 준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일보 진주리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포커스다. 제주도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고 제주 4.3 정신을 계승한 제주 평화인권 헌장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헌장을 놓고 일부 단체에서 반발하면서 헌장 제정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제주 평화인권 헌장에 찬성하는 단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주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최혜영 집행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단체 이름이 좀 깁니다. 금지법 제정연대 어떤 단체인지 소개 간략해 주실까요? 네, 줄여서 제주 차재연이라고 부르는데요. 2020년도에 만들어졌고 제주도 내 19개 단체와 정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도에 국가인권의 권고 이후에 이제 계속 발의가 되고 있지만 폐기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법 제정을 위하여서 함께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주 지역 정당 시민단체가 모인 단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단체 이름 김예주 차재연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법률과는 별도로 제주도정이 제주 평화인권 헌장 제정을 좀 추진 중인데 우영훈 지사 10대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예. 당연히 찬성하시겠죠? 예. 네. 그럼 어떤 이유로 찬성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제주 평화인권 헌장을 읽어보니까요. 그 안에 내용들이 이제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모든 도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헌장의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제주 4.3의 아픔을 좀 공감하고 이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 제주 차재연은 동의하고 이 헌장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실행 사항들은 또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을 더 보완하면 좋겠는지 이제 이런
이렇게 의견을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지금 나온 초안 어제도 공개된 상태죠 지금. 예. 그럼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랄까 약속문처럼 선언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실현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지가 더 제고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구체적 실현 방안을 놓고 사실은 좀 논란이 있을 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입장은 그 일종의 처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게 그 선언은 괜찮은데 그거를 처벌까지 가는 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 4.3에 대해서 본인이 뭐 아무리 이제 국가 차원의 보고서는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좀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그걸 처벌하는 쪽으로 간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신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처벌 부분이 이제 헌장에 들어있지는 않은데요. 예. 이제 내가 혐오 발언을 했는데 처벌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라면 그 혐오나 혹은 이제 폭력적인 어떤 언행에 대하여서 이제 그것의 자유를 주장하시는 것조차가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그 의견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특히 제주 4.3을 예로 드셨으니 이제 국가 보고서가 인정한 어떤 그 개념을 계속해서 왜곡하시고 매년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4월 달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최소한 이 헌장이 어쨌든 이렇게 뒷받침되는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초안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3 피해자와 유족의 회복에 노력하고 4.3 폄훼 세력에 맞서 대응한다. 이 정도 아마 표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뒷부분, 그러니까 폄훼 세력에 맞서 대응한다. 라는 그 표현이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럼 대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뭐 어떻게? 그것은 네. 그러니까 저희 측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평화 헌장 자체가 이제 제주도정 그 재정위원회에서만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민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것조차도 함께 논의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이건 좀 별개의 얘기인데. 그 처벌 얘기가 나와서 뭐 얘기인데 헌장과는 별개로 지금 어제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계속 국회에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거기에 역사 부정죄라는 걸 신설해서 처벌 조항을 놨어요. 그러니까 4.3 폄훼하는 그런 부분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는데 네. 그걸 지금 또 제주도의 4.3 운동 진영도 그걸 넣어달라고 요구를 좀 하고 있고 실제 또 5.18 같은 경우에는 5.18 네. 왜곡죄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근데 그 5.18도 진행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법이 있다고 해서 혐오 발언을 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저는 최소한의 그 희생자 혹은 생존자들에게 그것에 대우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얘기하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처벌 조항을 넣는 것. 네. 꼭 넣어야만 하나요? 처벌 조항을 넣어야 될까요? 그건 뭐 제가 넣어라 넣지 말라고 결정할 부분은 아니, 의견을 여쭤보는 거죠. 네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서로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킨다면 처벌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함께 약속하기로 한 그 선이 계속해서 넘어서게 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되게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예. 사실 5.18 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거든요. 오히려 어쨌든 이거 다른 차원이니까 나중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예. 자, 어쨌든 이제 일부 기독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강한데 뭐 4.3도 4.3이지만 예. 항상 나오는 얘기 뭐 이제 성적 지향, 성 정체에서 이 문제가 사실 항상 이 평화 인권 얘기할 때 나오는 예. 이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제주 평화인권 헌장이 10개 이제 선언들로 이루어져 네. 있는데 특히 이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이제 제주 4.3에만 너무 치우쳐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 이 헌장의 논점을 너무 벗어나서 계속한
그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권 규범을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만 계속해서 이야기된다는 것은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10개 조항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것만 부각시켜서 자꾸 이슈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 주장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보편 인권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차별을 두는 순간 이게 그 보편 인권 규범으로부터 벗어난다. 뭐 예. 이런 주장이신 거죠. 예. 자, 근데 또 이게 또 헌법적 가치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분들의 주장에서 어떤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역사적 진실을 알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 헌법적인 가치에 위반되는 것인지, 이 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도민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 행복 추구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떤 헌법과 이제 충돌하고 있는지 조금 의아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계속 이야기된다는 것 자체가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그쪽으로만 치우쳐 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절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청회도 사실 파행을 겪었는데 너무 이제 도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 뭐 이런 비판을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이십니까? 네, 그 저희가 제주 차재원이 이제 뭐 재정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공청회 이제 제주시에서 진행됐었던 것을 참여해 봤을 때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제주 차재원은 단체적으로 이 제주 평화인권 헌장을 수립하는데 이제 노력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도민들의 의견을 이제 전달하는 입장에서 공청회에 참여했을 때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공청회 자체를 진행될 수 없도록 좀 방해하고 물리력을 써서 단상에 올라가고 마이크를 뺏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견도 들어갈 수 없게 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이에다가 어떤 추가 의견들 혹은 수정되거나 보완됐으면 좋겠는 의견들을 이제 제출하고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공론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자리라고 이해하고 참여했는데 그 자리를 이제 망치셨으니 오히려 전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런 의견을 내시는 게 이상합니다. 이건 좀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 분명히 있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라든지 이런 공청회 같은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 할 때 그럼 시민단체가 전가하지 않느냐? 뭐 그거하고 이거 뭐 다른 게 뭐야라고 주장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 입장과 이제 사안에 따라서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업들은 공청회가 진행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고요. 이 도민 이 제주 평화인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해서 참여하기로는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이다. 얼만큼의 그러니까 찬성하지만 다 찬성이 아니라 어떻게 찬성하고 어떤 조항은 왜 수정하고 보완됐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여서 그러니까 찬반으로 나누기 되게 어렵고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뭐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평화인권 헌장이 제정된다면 장기적으로 제주의 인권 문화, 그 사회적 통합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이제 선포되고 그렇게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 자체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바로 평화와 인권이 그렇죠.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소한의 우리가 함께 이 섬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또 그리고 소외된 혹은 이제 함께 하지 못한, 소속되지 못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장이 저 역시도 이제 실행된다고 해서 아름다운 미래가 그려지는 건 아니고 이 헌장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낼 생각이고요. 이것이 실현된다면 뭔가 조금은 말뿐만이 아닌 이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좀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화의 섬을 그 인권의 섬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뭐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마감해야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최혜영 집행위원이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